자, 본 과정은 지금 현재 제목을 제가 기본 가정과 개념체계라고 했고, 목차에는 목신예피적 비검정리라고 했습니다. 목신예피적 비검정리. 목차에는 제가 이렇게 적어놨어요. 목차에 원래 이래 적어야 되는데, 그거 있잖아요. 제가 프린터 한 장짜리 제일 마지막에 적혀 있죠. 맞죠? 그러니까 긴급하게 만들었다라는 표가 나는 거죠. PPT는 제가 계속 만들고 있어요. 계속 만들고 있고, 계속 수정 보완하고 있고, 계속 만들고 있어서 25분에 추가된 거예요. 뭐 제목을 이제 기본 과정과 개념체계가 맞는 겁니다. 세무이급 체계는 이제 25페이지에 존재를 하고 있고, 일단은 살아가는데 회계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학생입니다. 그냥 시험용입니다. 시험용. 그래서 이 공부는 지금 오늘 공부하시고 내일 테스트 한번 하셨다가 싹 다 잊어버리고 시험 치기 전날 다시 동영상 한번 보는 것을 추천해드리고, 동영상 배속으로 보는 방법 알죠? 근데 컴퓨터로는 안 돼요. 컴퓨터는 안 돼요. 스마트폰으로만. 기본 가정과 개념체계 재무제표는 일정한 가정 하에서 작성이 되며, 그러한 가정으로는 이렇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가 이제 뒤에 나오겠죠. 기업 실체의 가정, 계속 기업의 가정, 기간별 보고의 가정. 여러분들 지금 프린터에는 색칠이 안 들어가 있으니까 색칠. 저라면 이제 파란색 색칠은 뭐 예를 들어서 형광색으로 하고, 빨간색 색칠은 뭐 다른 색깔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이제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답이 될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가 답이 돼요. 답은 요 두 개 중에 답이 되고, 얘는 절대 답이 안 나와요. 답이 될 수가 없어요. 보기에는 나와요. 보기에는 나오지만 답은 요거 두 개 중에 하나가 정답이 될 겁니다. CX라고 되어 있죠. 보기에는 나와요. 보기에는 나와. 기업 실체의 가정. 내용부터 조금 이해를 하고 접근하면 되게 좀 편해요. 우리 회사는 존재한다. 뭐 그런 내용입니다. 내가 회계장부를 작성할 때 회사가 두 개 있다고 해서 그 두 개를 한 개로 합쳐서 작성하진 않죠. 따로 작성을 합니다. 내가 정비업이고 옆집도 정비업이라고 해서 두 회사를 같이 넣어서 작업하지 않습니다. 따로 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기업 실체의 가정이란 기업의 소유주와는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회계 단위로 간주하고, 그 관점에서 경제활동에 대한 재무정보를 측정 보고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되어 있죠. 여기서 시험에 나올 만한 게 없어요. 이거는 문제에서 보기에 나오면 답으로 찍는다, 안 찍는다? 안 찍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계속 기업의 가정. 우리 회사는 내년에 문을 닫을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작성되는 게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년에도 존재하고, 내후년에도 존재하고, 그 이후에도 존재한다. 존재한다는 가정하에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계속 기업의 가정이다 라고 합니다. 계속 기업의 가정에 의해서 작업을 합니다. 청산 기업의 가정이 이제 반대말인데, 청산 기업의 가정이란 말도 시험에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거의 안 나올 거예요. 그냥 청산이란 말이 반대말이다 정도만 이해를 하면 계속 간다 이런 뜻입니다. 계속. 우리는 감가상각 내용 연수를 5년으로 하였다. 그 내용 자체가 5년 동안 이 회사는 존재한다는 전제하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계속기업의 가정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둔다면 감가상각이 가장 대표적인 예예요. 계속기업의 가정이란 시험 실체는 목적과 의무를 이행하기에 충분한 정도로 장기간 존속한다고 가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기업 실체는 경영활동을 청산, 중대 축소시킬 의도가 없을 뿐만 아니라 청산에 요구되는 상황도 없다라고 해야 하는 거죠. 일단 내용상으로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는 계속 and 감가상각비. 요게 계속 기업의 가정에서 예로 들을 수 있는 사례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계속 기업의 가정에 사례를 들 수 있는 부분은 감가상각비. 기간별 보고의 가정. 우리는 어떤 사람과 만나서 그 사람에게 무엇을 물어보죠? 그 사람의 연봉이 얼마일까?
그 연봉은 연이죠, 연. 봉은 봉급이고, 연 단위로 따지죠. 월급, 연봉, 10년치 급여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연봉. 회사도 1년 단위로 자르죠. 1년 단위로. 그걸 뭐라 하면 기간별 보고라고 합니다. 그 1년 단위로 자르기 위해서 우리는 결산이라는 걸 하죠. 결산. 12월 31일자로 모든 걸 잘라버리죠. 기업 실체 존속 기간을 일정한 기간 단위로 일정한 기간이 우리의 통상 1년. 무조건 1년 아니겠죠. 기간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를 결산이라고 합니다. 결산. 자, 그래서 이제 결산은 기간별 재무제표를 작성하는 것이 키워드입니다. 그럼 다 있죠? 세 가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다시 정리 한번 해보면 처음에 주제가 요거였어요. 기업 실체 과정 시험에 안 나옵니다. 계속 기업의 과정 때문에 행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감가상각. 기간별 보고 때문에 우리가 하는 행동 중에 하나가 결산. 이렇게 세 가지 기본 과정 이렇게 되고 있어요. 시험에 만약에 문제가 나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대부분 맞춰요. 딱 봐도 그냥 느낌상 답은 맞춰져요. 그러니까 그건 크게 고민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이번에는 이제 발생지와 현금지. 여러분들 뭘로 배웠어요? 수익의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 자본의 증가, 수익의 발생이라고 배우죠. 그 발생의 의미는 누적의 의미가 아니라 지금 현재 팍 튀어나오는 걸 발생이라고 해요. 자산이나 수익은 발생한다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우리는 발생주의를 좀 따르는 편이고요. 그렇다고 현금주의가 없느냐? 있습니다.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 세법에서는 이자 수익도 현금주의. 법인세법에서는 적을 필요 없고요. 기부급도 현금주의를 따릅니다. 즉 무조건 발생주의는 아니지만 발생주의를 따르는 편이다. 그 정도 이해하시면 돼요. 수익과 비용을 현금 유출입에 있는 기간이 아니라 당의 거래나 사건이 발생한 기간에 인식하는 것을 발생주의다라고 하고, 현금 흐름표는 현금주의다. 뭐 이 정도 기억하시면 됩니다. 재무회계 개념체계, 이것도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이 안 나오니까 가볍게 들으세요. 개념체계라는 것은 약간 관습적인 면이고요. 개념체계에서 떠나서 나타나는 것을 이제 법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여기 보면 회계 기준을 이제 법이라고 해요. 법이라고. 그냥 우리가 과거에 이러이러한 행동을 했더니 이거는 안 되겠다. 법으로 세워야 돼서 얘를 칼로 딱 끊고 법으로 딱 정립화시키는 것이 회계 기준. 그 전까지를 개념체계라고 합니다. 개념체계는 이제 관습적인 거. 여러분들 버스 타가지고 나이 드신 분에게 뭐라고 하지? 의자 양보 안 하면 감옥 갑니까? 그거는 개념체계예요. 그거는 개념체계예요. 그럼 뭐지? 금연해야 되는, 그래. 버스 안에서 담배 피면 감옥 갑니까? 무슨 경범죄에 걸리겠죠? 그거는 감옥 갑니다. 그거는 이제 회계 기준이에요. 근데 옛날에는 뭐 동영상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버스 안에서 담배 피워요? 옛날에는. 제 어릴 때만 해도 버스 안에 담배 피웠어요. 택시 안에는 당연히 담배 피우고, 당연히 담배 피웠고, 택시 운전기사 있는데 담배 피웠고, 버스 안에서 이렇게 여러 사람 있는데 있잖아요. 거기서 담배 피우고 그랬어요. 상상이 안 가죠? 영화 극장에서도 담배 피웠어요. 그러니까 그때는 개념체계였다가 회계 기준이 딱 된 거예요. 이제 안 된다. 지금은 지하철로부터 뭐 거리 100m? 뭐 그런 식으로 규정이 정해져 있죠. 그래서 기업 실체의 재무보고 명확하기 위해서 유용한 재무회계 개념체계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데, 회계 기준이라는 놈이 개념체계에 우선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질적 특성. 오늘의 공부 주제는 얘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스타트해요. 지금까지 공부한 거는 세 가지였어요. 계속 기업의 과정, 기간별 보고의 과정, 이 두 개지랑 그다음 옵션으로 하나. 그다음 개념체계는 시험에 안 나온다고 했죠? 그런 것도 고민 안 해도 되고.
그 다음 요거 질적 특성이라는 것이 오늘 공부의 주제고, 요걸 일단 외우시면 좋아요. 목신, 예피적, 비검, 정리. 얘를 외우면 좋은데, 그 아마 여러분들 프린터 오른쪽에 보면 그림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거 그림을 제가 말로 표현한 거예요. 여기서 이제 단어부터 한번 뜯어볼게요. 질, 적, 질. 적, 질이 뭐냐면 퀄러티. 뭐 반대말을 굳이 그러자면 양적이겠죠. 퀀터티는 양이고 퀄러티는 질이죠. 질적 특성에 관련된 이야기고 양에 관련된 이야기는 아니에요. 질적 특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예전에 여러분들 회계란 이렇게 배워요. 처음에 회계란 슉 화살표 끊고 누구에게 회계란 채권자와 주주에게 무엇을? 유용한 정보를. 그 유용한 정보가 뭐냐 이거죠. 아마 그때 유용한 정보라 해서 밑에 이렇게 해가지고 목, 신 이렇게 배웠을 겁니다. 이게 목이고 이게 신이죠. 재미없습니다. 목, 신이 이렇게 그 첫 시간에 아마 그래 배웠을 거예요. 유용한 정보란 목, 신이 높은 것을 유용한 정보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무제표를 통해서 전달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배웠을 거예요. 그래서 그 목신이 유용하기 위해라는 뜻이에요. 유용한 정보란 이야기예요. 재무제표를 통해 제공되는 정보가 이용자에게 뭐 하기 위해서? 유용하기 위해.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유용이라는 말과 목신이라는 말과 같다 생각하면 아예 좋아요. 이 공부를 위해서는 유용하기 위해 갖춰야 할 주요 속성이 뭐겠어요? 금방 얘기했던 목신인 거죠. 그렇죠? 목신. 나무로 만든 신발. 이렇게 썰렁합니다. 어쨌든 머릿속에 넣으시면 돼요. 목신. 목신. 알겠죠? 목신. 회계 정보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어제 우리 선거가 일어났지만 파란색과 빨간색의 다툼이었고 왜 됐노? 노란색은 아예 안 됐나? 처음에는 이제 될 거라고 하다가 나중에 표 막 올라오니까 다시 2위로 밀려졌던데? 그게 노란색은 아예 나가리 됐고. 어쨌든 빨간색과 파란색의 이제 결론적으로 쳐다보는 시선이 이런 시선이에요. 빨간색도 있어야 되고 파란색도 있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파란색이 다 많아도 안 되고 빨간색이 다 많아도 안 되고 여당과 야당이 균형을 이루어야 된다. 이런 게 이제 주제였는데 어제 좀 보니까 사람들이 이제 인터뷰 보니까 얘도 마찬가지예요. 유용하기 위해서는 목, 신이 서로 균형을 맞춰야 돼요. 균형을. 하나만 있으면 안 돼요. 목만 있으면 안 되고 그렇다고 신만 있어도 안 돼요. 목과 신이 둘 다 있어야 그거는 유용한 정보다라고 합니다. 그 중요한 정보는 목, 신입니다. 회계 정보가 갖추어야 가장 중요한 질적 특성은 목하고 신이다. 밑에 이런 말 나왔죠.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상실된 경우에는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요거 문구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요 별표. 이 문구가 시험에 무지 잘 나옵니다. 목적 적합성과 신뢰성 중 어느 하나가 완전히 상실이 된다면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알겠죠? 옛날로 치면 좌의정, 우의정 이런 거죠. 둘 다 있어야 돼요. 둘 다 있어서 왕을 막 견제하고 해야 왕의 독단도 일어나지 않는 거죠. 한쪽으로 너무 다 치우쳐버리면 그 정보는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없다. 자, 이 본 수업은 여러분들의 회계적, 질적 능력을 키우기 위한 수업이 아니에요. 시험을 위한 수업이에요. 그래서 그냥 그대로 외워야 됩니다. 외워야 돼. 자, 이거 그림을 그대로 외우시면 좋아요. 목, 신. 그 다음 밑에 예피적. 맞죠? 이렇게 정리를 먼저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이제 내용상 이런 게 비검, 정리. 이렇게 목, 신, 예피적, 비검, 정리. 얘를 이야기 안 했죠? 얘를 일단 이야기 안 했어요. 일단
안 외우는 이유는 뭐냐면, 문제에서 일단 나오면, 다음 중 목적 적합성의 특징이 아닌 것은? 그러면 보기 1, 2, 3, 4. 그럼 얘가 답이지. 다음 중 신뢰성의 특징이 아닌 것은 1, 2, 3, 4. 이게 답인 거지. 그래서 가장 좋은 거는 요 그림을 다 외우는 게 가장 시험에 접근성이 좋고요. 맞출 확률이 높고, 다 못 외우겠다 하시는 분은 반만 외우는 거야. 되게 합리적이에요. 반만 외우는 게 가장 오히려 더 덜 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목신. 자, 목신을 외웠죠? 나무로 만든 신. 목신. 예피적 먼저 외워볼게요. 예피적. 제가 질문하면 대답 좀 해주세요. 대답은 예입니다. 알겠죠? 피는 빨개요? 네. 네 말고 예. 자, 피는 빨개요? 예. 다시 피는 빨개요? 예. 피적. 어쨌든 외우시면 됩니다. 자, 목신, 예, 피, 적. 이해하셨죠? 피는 빨개요? 예, 피, 적. 극장에 갔더니 표를 검사 중이네요. 표 검사. 표 검사는 되게 조금 마음에 안 들어. 피는 빨개요? 예, 피, 적. 표 검사 중. 그래서 표 검 중. 어쨌든 하보연이고. 비검 정리. 예를 들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게 궁전이야. 얘가 임금이고, 얘가 이제 왕비야. 그 임금 밑에는 신하가 있겠지. 걔의 신하 이름은 예피적이고, 신의 또 그 부하가 있겠지. 걔네들 이름이 표검사 중이야. 표검 중. 그리고 동서남북 그 성 외곽에는 그 흔히 말하는 그 장군들이 서서 맡고 있다는 거죠. 걔네들 이름이 비검정리라는 거지. 비검정리는 왠지 무협소설에 나오는 무슨 이렇게 칼싸움하는 이름 같지 않습니까? 비검정리. 근데 사실은 이제 여기 적은요, 여기서 따는 애들이고요. 검은 여기서 왔어요. 그러니까 비리만 이제 따로 세워진 거예요. 그래서 이 단어를 외우는 방법은 목신, 예피적, 비검정리. 표검중. 표검중은 이제 옵션이에요. 알겠죠? 이렇게 가리키는 나도 쑥스럽습니다만은, 이렇게 외워놓으면 시험에, 일단은 한 걸음 더 가니까. 혼자 외우는 것보다 제가 외우는 방법 가르쳐 주는 게 좀 좋잖아요. 네. 목, 신, 예피적, 비검정리. 이렇게. 표 검사 중. 요즘 영화 극장 어떤가? 극장 문 닫았어요. 아예 문 닫았어요? 메가박스 문 닫았어요. 일단은 항공사는 전부 다 나가리 간 걸로 내가 들었고, 이야. 지금 해요. 비포까지 펴놓으면 그냥 억지로 돌리는 거지. 이제 억지로 돌리는 거고. 이야. 이야. 메가박스가 문을 닫다니. 메가박스 직원들 모두 큐. 하여튼, 와. 내 친구가 서울에서 그 대치동 뭐 강의를 하는데 사람 바글바글 하다는데. 뭐 안 신나는데. 오히려 지금 더 공부 열심히 해야 된다면서 학부모들이 집에 안 둔다는데 더 빡세게. 그래서 마스크를 등에 메고 열심히 강의하고 있다 이러면서 전화가 오던데, 외국에서는 지금 처참하죠, 맞죠? 네. 자, 일단 이제 머릿속에 목신, 예피적, 비검정리 이제 하나씩 한번 뜯어볼게요. 일단 목적 적합성이라는 것은 조금 다가오는 개념이 어떤 개념이냐면 약간 진보파예요. 자, 진보파라는 말을 좀 헷갈리면 약간 개혁적인 친구들, 개혁적인, 회사로 치면 젊은 사람들, 약간 이런 개념이 목적 적합성이에요. 자, 지나가는데 담배 피는 고등학생을 봤다. 나는 그 고등학생에게 뭐라 했다. 이 목적 적합성 쪽이에요. 그 고등학생이 담배를 피든 말든 나는 나의 몸을 보호하기 위하여 조용히 지나갔다. 나는 아니지 반대로 이야기했구나. 뭐라 하는 쪽이 신뢰성 쪽이죠. 어른들이죠, 맞죠? 막 뭐라 하고 그냥 그건 뭐라 해야 돼요? 그냥 지나가야 돼요. 그냥 안 지나가면 이제 혼납니다. 저는 뭐라 했다가 뭐라 한 사람은 벌 받았죠.
뭐라 하다가 싸움이 붙었는지, 때렸는지, 뭐 해가지고, 뭐라 한 사람이 오히려 감옥에 갔다, 뭐 그런 얘기 들었더라고. 그래서 목적 적합성은 약간의 젊은 사람들, 뭐 그런 쪽이라고 보시면 돼요. 적시성이라는 것은 적시적절한 정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시기에 맞는 정보, 그게 적시성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책 보고 있는 책이 이제 2020년도 판이 나왔어요. 통상 나오는 시기가 언제냐면 4월달에서 5월달 사이에 나와요. 통상 나오는 책이 나오는 시기가. 그 이유가 1월달, 2월달은 왠지 너무 빠른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9월달, 10월달 나오면 너무 늦죠. 그게 가장 적절한 시기, 그 해의 가장 적절한 시기가 통상 4월달, 3, 4, 5월달 사이에 책이, 보통 그 해의 책이 나와요. 그걸 뭐라고 하냐면 적시성이라고 해요. 그 다음 피드백 가치라는 것은 확인 가치라고 합니다. 다른 말로는 확인 가치. 확인 가치라는 용어가 시험에 나오진 않아요. 알겠죠? 다시 과거를 돌아보고 확인한다, 뭐 그런 개념이 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코닥 필름이라고 아시죠? 코닥 필름이 디지털 카메라를 개발했어요. 코닥 필름이 개발하니까 야, 이거는 만들면 우리 회사의 매출 90%를 유지하고 있는 필름이 망할 것 같다. 그래서 디지털 카메라 개발을 묻혀버립니다. 그랬더니 다른 데서 개발을 해버렸죠. 다른 데서 개발해서 코닥이 망하게 됐죠. 코닥이 망하게 된 이유는 뭐냐면 적시적절한 정보가 떨어지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보지 않고 그냥 묻고 간 거죠. 그랬더니 망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피드백 가치를 위해서 다르게 예측하는 거, 미래를 다르게 쳐다보는 거, 이걸 뭐라고 하냐면 예측 가치라고 합니다. 예측 가치. 자, 그래서 적시성, 피드백 가치, 예측 가치는 목적 적합성, 즉 젊은 사람들, 약간 그런 냄새가 좀 납니다. 진보파적인 거,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거. 반대말이지, 신뢰성이야. 신뢰성은 보수적인 거, 좀 오래된 사람들, 나이 든 사람들, 사장님들, 이런 사람들을 신뢰성 쪽이다. 그래서 목적 적합성에서 적시성의 뜻이 무엇인가, 피드백 가치의 뜻이 무엇인가, 예측 가치의 뜻이 무엇인가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시험에는 단지 목적 적합성의 속성이 아닌 것은 해서 요거 1, 2, 3 주고 신뢰성 표검중 중에 하나를 꺼내놓고 답을 고르시오 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되게 쉽죠? 그렇게 접근하시면 됩니다. 자, 신뢰성은 아까 이야기했지만 표, 검, 중 이렇게 있는데 내용상 이 뜻을 묻는 문제는 안 나와요. 표현의 충실성은 표현을 충실하게 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게 적어야 한다, 뭐 이런 거고. 이번에 이제 선거 같은 거 하면 여러분들은 좀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고등학생이 요즘에 선거했다며. 오, 깜짝이야. 그러면 그 사람의 뽑기 위해서는 그 사람의 뭐 예를 들어서 나는 항상 보는 게 그 사람 과거 뭐지? 전과를 꼭 봐. 전과를. 그 표현을 충실하게 했다는 거죠. 맞죠? 숨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예. 뭐 폭력 전과 이런 사람도 있대. 있잖아. 이 사람 뽑았다면 나는 때릴 수도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이 또 됐잖아요. 아, 됐어요? 난 자세히. 하여튼,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음주운전은 다 많대, 또. 이러네. 어쨌든, 표현을 충실하게 해야 된다. 검증 가능성. 여러분들을 가리키는 제가 회계 1, 2급 못 땄어. 말이 안 되잖아. 검증을 하기 위해서 제가 따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여러분들 가리키는데, 나는 그런 과를 나와서 공부 열심히 했기 때문에 그런 자격증 없어도 돼요. 왠지 뭐가 떨어지죠? 신뢰성이 떨어지죠. 저 양반 지도 합격 못 해놓고는 내보고 따라고 하노,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렇죠? 검증 가능성. 중립성은 뭐예요? 의견이 저기도 치우치지 말라, 이런 거죠. 편의 없이 중립적으로 해야 된다. 이게 신뢰성 특징인데 시험에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표, 검, 중이라는 단어만 알고 계시면 되고 그 내용이 무엇인가 이렇게 나오지는 않습니다. 알겠죠? 자, 비교 가능성. 자, 목, 예피적, 신, 표검중, 비검, 정리, 비교 가능성은 답이 된 적이 몇 번 있어요. 비교 가능성은 두 가지로 비교를 합니다. 기간별 비교와 기업 실체 간의 비교.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내용상 이런 거예요. 기간별 비교는 이번에 내가 커피를 이제
이제 산 거예요. 회사에서 커피를 사면 소모품비 처리해야 돼요. 사무용품비 처리해야 돼요. 복리후생비 처리해야 돼요. 접대비 처리해야 돼요. 다 답이 될 수가 있어요. 커피를 접대할 수도 있고, 커피를 직원이 먹을 수도 있고, 커피로 데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지만, 일단은 소모품비 했는데, 그 다음 기간에는 사무용품비 쓰고, 그 다음 기간에는 복리후생비 쓰고, 그렇게 하면 뭐가 안 되는 거예요? 기간별 비교가 안 되겠죠. 회사는 한번 썼던 개념 과목을 그대로 쓰는 걸 해줘야 1기, 2기, 3기 이렇게 비교가 되겠죠. 여러분들이 회사에 가시면 볼펜을 사고 했을 것이 이 회사에서는 어떤 개념 과목을 썼는지를 파악하셔야 돼요. 답에는 항상 시험에는 소모품비가 답인데 실제 실무에서는 사무용품비 쓰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확인해 줘야 돼요. 기업 실체 간의 비교는 이 장부와 이 장부, 즉 이 정비업체와 이 정비업체에 서로 비교할 수 있게 좀 적어야 된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나왔어요. 시험 문제 딱 나오면 문제 자체에 비교라는 말이 나와요. 비교라는 말이 나오니까 답은 뭐겠어요? 너무 머릿속을 깊게 생각하면 오답 써요. 그냥 문제 자체에 비교라는 말이 나오면 비교 가능성을 의미하는구나 이렇게 하고 내일 시험에 모르겠어요. 그거는 일단 알겠죠? 비교라는 말이 나오면 비교 가능성이 답이에요. 목신, 예피적, 비 했습니다. 검은 아까 했죠? 검증 내가 자격증 있는 거. 비, 적, 리. 근데 이게 먼저 나왔네. 이게 먼저 나왔지? 잠깐만. 비, 적, 리. 리가 안 났네. 사라졌네. 호호호호호. 이해 가능성. 알겠죠? 이해 가능성. 장부는 뭐 하게 써야 된다? 이해 가능하게 써야 된다. 근데 아무리 봐도 이해는 안 갈 수 있겠지만 이해 가능하게 써야 한다. 여기까지 이해갔어요? 목신, 예피적, 비, 정리. 요거는 조금 내용이 조금 길어요. 그래서 요 부분은 제가 내일 1교시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내일 1교시가 아니고 오늘 식사하고 나서 걱정되네. 식사하고 나서 잠 먹을 건데 재밌게 할게요. 재밌게 할 테니까